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 아카데미는 처음이시죠? 아카데미요? 네, 여기 처음 와요. 여기가 네. 경일게임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네. 저희가 오늘 할 일은 저희 안쪽에 부원장님 설명해 주시니까 네. 한번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경일게임 IT 아카데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일게임 아카데미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와, 부원장님. 경일게임 아카데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곳이죠, 여기는? 여기 경일게임 아카데미는 네. 게임 기획자와 게임 개발자를 목표로 게임업계 취업을 위한 학생들 교육을 하는 경일게임 아카데미입니다. 게임 개발자를 좀 육성하는 네. 학원이다. 예. 제가 오늘 여기서 뭔가를 체험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예. 걸 하면 될까요? 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네. 먼저 저희 사무실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네네. 네. 깜짝이야. 이거 안 터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그 사무실을 확장을 하면서 네. 좀 이제 전체층을 다 쓰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 공간이고요. 네. 이쪽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자리를 안내드리기 전에 제 자리가 있어요? 그럼요. 그 전에 네. 일단 저희 이 사무실에 네.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이쪽은 저희가 이제 교무 행정을 관련된 파트들이 있는 자리고요. 네. 약간 그다음에 교무실 느낌. 맞습니다. 여기는 오늘 선생님께서 업무를 보실 제 자리예요? 예. 아니, 저는 여기 6만 네. 아까 멀리서 잠깐 보고 회사가 약간 6주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나 저희 팬미션 신입분들 못 오시면 하시고. 항상 이렇게 준비해서 진짜요? 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저 그냥 내일부터 매일 여기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여기 맞은편에 있는 팀이 바로 저희 이제 교육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멤버들이 저희가 얼마큼 교육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행정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카톡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거는 카톡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협업 도구 툴이고요. 예. 그다음에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는데 많이 지치셨나 봐요. 무슨 일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만나길래 그래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저희 학생들이 네. 가장 큰 목표인 취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취업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캠프하고 그 다음에 녹화된 강의를 시간에 관계없이 들을 수 있는 KDC를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훈련 팀입니다. 인강 하시는 거구나.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인강이 아니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이제 다양한 조교와 교수님들의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온에어라고 아까 써진 부스가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네. 여기 게임하고 계시는 건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온라인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강의 부스인데요. 지금 교수님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이라는 플랫폼하고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공간이에요.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저 학생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아무도 저를 모르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들어가도 돼요? 예, 들어오십시오. 네. 우와. 여기 지금 채팅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학생들이 이렇게 캐릭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캐릭터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쪽 가면 또 이제 스터디룸이나 이렇게 실습실이랑 개인 자습실 그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면담하는 면담실 우와, 이렇게 다 따로 귀엽다. 있거든요. 예. 확실히 이게 약간 게임 아카데미라서 그런지 뭔가 되게 트렌디하고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약간 네. 좀 게임 같죠? 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응원 네. 한마디 좀 해주시면. 제가요? 예. 제가 응원의 한마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게임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일하면서 또 여러 곳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얘들아 안녕. 손 한 번만 들어줄래? 윤수빈 아나운서님 아니? 안녕하세요. 저를 아실까요? 저희 학생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많아서 네, 사실 학생들 오기 전에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여기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건 거죠? 네, 게임 제작하고 이제 게임 플레이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관련된 작업은 어떤 거예요?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작업들이 저희 프로그래머가
하는 작업. 네네네. 학생들도 게임들 좋아하고 그리고 게임 만들고 싶어서 나도 좀 어렸을 때 좀 재밌게 썼던 게임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모인 자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감동받았던 게임 제작하는 거 좀 꿈으로 삼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게임 제작 배우고 있습니다. 오, 되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저는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더운데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게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빈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빈님한테 네. 업무를 드릴 마케팅 이창엽 팀장이고요. 와. 오늘 1일 마케터로 네. 이제 체험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체험하시기 전에 좀 네. 저희가 소소하게 준비한 우와! 아까부터 웰컴 옆눈으로 키트 계속 보고 있었는데 드리겠습니다. 와,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원래 입사하면 바로 매니저인가요? 네, 매니저 직급이 가장 아, 그래요? 처음 직급이긴 합니다. 제일 낮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네, 저희가 사원증이랑 네. 당 안 떨어지게 먹을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아, 이게 또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원증이 되게 상징적인 거여가지고. 맞아요. 어울리시는데요, 진짜? 왜요? 아, 근데 자리도 좀 마음에 들고 내일부터 네. 진짜 매일 취업을 할까 봐요, 이제. 저희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제가 팀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원으로 하고. 그럴래? 저희 오늘 업무 설명해 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강사분들도 너무 열의가 있고 같이 배우는 학생들도 열의가 너무 좋은데 네. 저희가 홍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수빈님한테 네. 저희 학원을 좀 어떻게 좀 홍보하면 좋을지 아. 좀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모셨어요. 좀 보여드려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힘을 잘하시더라고요. 좀 보여드려요? 아. 쇼폼 영상도 요새 많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오늘 1일 마케터로 아. 네, 업무 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앉을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여기? 뭐 하면 될까요? 여기가 저희 인스타그램이고요. 네, 봤어요. 여기는 유튜브. 저희가 지금 너무 학고거든요. 학고? 네, 학고라서 학고가 뭐예요? 독보잡. 아. 네, 그래가지고 좀 네. 이것 좀 많이 올리고 싶어요. 잠시. 당연히. 뭐야? 당연히 했죠. 아, 진짜요? 당연하죠. 4명 중에 1명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왜요? 당연하죠. 한번 재밌는 영상 같은 거 네. 릴스 릴스. 뭐 요새 많잖아요. 네. 저희 학원에 맞는 게 어떤 게 좀 재밌을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약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춤에 좀 일가견이 있어요. 봤어요, 그거 동물 그거. 그것도 있고 네. 옛날에 세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춤에 좀 일가견이 있는 걸로 되게 굉장히 유명한데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을 한번 살릴 수 있는 거면 좋지 않을까. 어떤 건 좋을까요? 근데 이게 학원을 어쨌든 홍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쇼츠로 되게 핫한 채널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참고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 좋죠. 여기도 네. 재밌고 춤주씨도 재밌고. 아, 네. 맞아요. 근데 원래 저한테 먼저 추천을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보고 있던 거는 요새 이거 좀 뜨더라고요. 이거 그 미룬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약간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되게 막 댓글 반응도 되게 좋아요. 조회수도 좋고 되게 춤도 아, 되게 어렵지 않고 네.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빈님 정도면 이거 충분히 완전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직이죠. 네. 완전 기본이죠, 이거. 그래서 요거 하면 어떨지. 좋아요. 근데 막 너무 터지면 어떡해요? 저희- 인센 주세요? 인센에 저희 팀장님으로 바로 모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 자리가 바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바로 지금 촬영 한번 하러 네네. 가보겠습니다. 다녀오세요. 혼자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인센 주시는 거예요? 조회수 터지면? 드려야죠, 당연히. 근데 저도 사실 쇼츠 처음 찍어보거든요. 같이 하실래요? 저 다음에 할게요. 시작할게요. 네. 잠깐만, 연습. 다시,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오케이. 네, 수빈님 시작할게요. 네. 더. 좀만 더. 최고인가요? 네. 됐습니다. 듣나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우와. 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건가요? 네. 어머, 예뻐라. 일단 동작이 굉장히 크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잘 못 걷지? 편집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된 건가요, 그러면? 역시 제로투부터 하셨던 짬바가 있어서 다르시네요, 순선이. 일반인들랑 다르네. 네, 그쵸.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러면은 바로 같이 한번 업로드 한번 해보러 갈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루니 완벽하지 못할까봐 지금이 내일의 나에게 일단 미루지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루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경일 게임 아카데미에 나와 있는데요.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이곳은 게임업계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현업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보다 실무에 가까운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컴퓨터공학이 아닌 비전공자들도 쉽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학생들은 실제 게임 업계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경일 게임 아카데미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대표님을 모시고 이 경일 게임 아카데미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대표님이시지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경일게임 아카데미의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박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듣기로는 재벌 있으시라고 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게임 업계에 그래도 이제 한 4년 넘게 종사를 하면서 네.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아카데미는 처음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예. 좀 어떤 걸 교육하는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카데미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 회사로 우리 취업할 수 있도록 이제 근데 게임 회사도 이제 직군이 다양한데요. 네. 뭐 게임 기획자일 수도 있고 게임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임 기획자와 게임 프로그래머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 교육을 하는 직업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네. 프로 게이머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네. 만드는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만 교육을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네.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강료에 대한 부담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교통비와 식비라고 해서 네. 훈련 장려금이라고 해서 또 지원받는 금액도 있어요. 와.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으시면서 또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인데요. 꼭 전공자만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싶다, 내가 이 직업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전공에 상관없이 비전공자도 얼마든지 수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맞아요. 네. 지금 현재 31살인데 네. 아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30인데 예, 그 나이로 하시는군요. 네. 아, 그럼. 저도 지금 제가 좀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네, 하면 네.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다니실 수 있고요. 특별히 나이 제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이 업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업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으신지, 열정과 우선 태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잠깐 국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국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없으세요? 주변에는 네. 조금 꽤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국비 지원 받는 게 이게 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다 온라인의 시대잖아요. 네. 모바일의 시대고 그래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그런 국비 지원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고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돈을 오히려 받으면서 배울 수가 맞습니다. 있는 게 네. 정말 좋은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네. 저도 주위에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지원이나 이런 또 혜택들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로 좀 이런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리시는 김에 네. 어떤 걸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지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관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게임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게임 기획과 게임 프로그래밍 과정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좀 저희 기관의 좀 특성화, 전문화를 좀 방향으로 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됐죠.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강의실 이제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해서 3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근데 현재는 지금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이 250명 정도 지금 수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도 지금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어서 그런 수업들로 통해서 지금 게임 기획하고 게임 프로그래밍 수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10년여라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우수훈련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저희 기관이 작년에 또 국무총리 표창 우와. 까지 그렇게 받으면서 이게 좀 대내외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좀 훈련 기관으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가장 좀 좋게 저희 기관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업에서 인정받는 좀 네네. 그런 아카데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좀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그래도 경일 출신이면 낫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좀 미래적으로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까지 지금 교육 과정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여러 가지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또 발전할 것들을 찾고 있는 이 경일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취업률이 진짜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취업률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취업률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취업률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게임 직종의 경우에 보통 50% 초반대의 취업률인데 저희 기관은 지금 매년 한 70% 초반대의 취업률을 저희가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 이제 교수진들은 다 현업에 계신 분들로만 좀 이렇게 지금 교강사를 하고 계셔서 아무래도 이게 직업 교육이다 보니까 뭔가 좀 현장과 동떨어지는 교육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업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진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주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관의 또 큰 장점인 진정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너무 사실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특히나 이 교육업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조직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학생들 표정을 잘 살피면서 밝은지 아니면 어두운지 또는 이 학생들이 정말 기대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살피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모여져서 그런 높은 성과들을 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부스에 들어가서 온라인 강의하는 거 봤거든요. 보셨군요. 근데 좀 놀랐던 게 일단 되게 귀여워서 놀랐고요. 부스가요? 아니 거기 아니면 안에 교수가요? 캐릭터 게 있더라고요. 캐릭터들이 뭐 제비나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좀 놀란 게 한 명도 캠을 가린 학생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다 이제 얼굴을 그냥 보이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좀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수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랑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업계 취업을 앞두고 있고 또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게임밖에 없네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걸 내 업으로 하고 싶어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호기롭게 내가 한번 이 게임 업계를 바꿔보겠어 라는 분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저희 기관을 오셔서 저희 기관 만남을 통해서
저희 기관에서 정말 양질의 교육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좀 그런 분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또 그분들이 또 나가서 또 경일의 또 이름을 빛내주고 예, 그렇게 좀 선순환 구조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일게임 아카데미의 박병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비 지원을 활용해서 게임 기획부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게임 원화 그래픽까지 친구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경일게임 아카데미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한 또 특별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윤수빈 아나운서 함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제가 강연 이런 거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네,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에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떨지 마라 쫄지 마라 이런 내용일 거라 네, 언행일치를 위해서 저도 한번 안 떨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직업의 특성상 어딜 가면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 가면 아무도 저를 모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게임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는 윤수빈이라고 하고요. 저의 주 무대는 이제 LCK라고 이제 롤 리그를 좀 인터뷰도 하고 그 외에도 FC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피파죠. 축구 게임의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리고 KBS 스포츠 채널에서는 여자 프로농구 리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불러주시는 데는 웬만하면 다 가고요. 이렇게 네, 이런 예능도 찍고 홍보 영상도 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본질적으로는 면접이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저의 면접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3수를 했습니다. 요즘 입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수시 6개, 정시 3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수 끝에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 그 말은 이제 수시를 18번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18개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면접이었고 절반 정도 논술이었는데요. 저는 대학 입학을 하기 전부터 한 10번 정도 면접을 떨어지고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1학년 때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저의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OBS 기상캐스터가 되기까지 면접을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한 100번 정도를 본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90번 정도는 떨어졌고 10번 정도로 이제 붙은 것 같은데 그 10번이 좀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100번을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거쳤었고 그게 조금 나중으로 갈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LCK에 신입 아나운서가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그 면접장에 심사위원으로 좀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저의 면접 지원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경험한 첫 번째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듣던 얘기가 뭐 사람의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이 된다. 뭐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적인 것들도 중요한데 어떻게 첫인상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한다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면접장에 심사위원으로 있어 보니까 저희 10명 정도의 면접관이 있었는데 그 지원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서는 순간 한 절반 정도의 평가가 끝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뭐 뒤에 인터뷰도 저희가 모의로 진행을 했었고 면접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기소개가 끝난 시점쯤에 한 90% 정도의 채점이 마무리가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첫인상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신다 하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실 텐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 그 어떤 이미지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만의 루틴을 좀 만들어 봤었는데 저는 이제 좀 공식화를 해서 문을 딱 2번 노크를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들어가서 이제 목례를 한번 하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아서 그 심사위원들의 눈을 이렇게 한번 쫙 마주쳐요. 그리고 면접장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둘러보는 척을 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웃으면서 자기소개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첫인상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본인만의 공식을 만들어서 면접장에 가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처음 보이는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표정이랑 남이 보는 내 표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차가워 보인다, 좀 싸가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입 열면 좀 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내가 차가워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이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공범이라는 그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4시간 동안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제가 막 입 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표정이 내 표정이 저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이 정도 웃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꼭 본인의 모습을 좀 찍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렵다면 그냥 집에서 뭐 인형 하나 앉혀놓고 모의로 자기가 면접 연습을 하면서 표정 연습 같은 걸 좀 다양하게 해보면 훨씬 더 처음 딱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호감 가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장에 가면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떨었었거든요. 그래서 떨리면 또 내가 연습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되니까 저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적극적으로 약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청심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청심환도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먹었을 때 졸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인대놀이라고 좀 그 안정제가 있어요. 근데 막 강하지 않거든요. 그거 먹으면 이제 조금 덜 떨리고 면접을 잘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그 떨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좀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면접장에 딱 앉았다. 그럼 이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변은 뭐 많이 면접 보실 테니까 많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지만 어떤 걸 꼭 준비해 가면 좋을까 그리고 면접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면접 볼 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스스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거든요, 인격적으로. 왜냐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서 성인이 됐지만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어제까지는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너는 어떤 사람이니? 뭐 넌 어떤 걸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대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이게 충분히 안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더냐 하면 자꾸 남이 얘기한 되게 그럴듯한 멋진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치열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홈페이지 같은 것도 회사마다 굉장히 잘 돼 있고 유튜브 채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한 걸 알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이 회사가 찾는 인재상에 나의 어떤 장점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LCK 면접을 볼 때 이제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해 와달라는 말씀을 사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를 영어로 해갔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외국에 산 경험이 있어서 영어에는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라이엇은 글로벌 회사고 또 국제대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나운서가 뭔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해 갔었고, 그게 실제로도 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장점과 이 회사가 원하는 어떤 인재상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또 면접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건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면접장에 가면 이상하게 저는 되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던 회사인데 갑자기 2차, 3차, 4차 올라갈수록 여기에 내가 꼭 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막 부담이 갑자기 생기면서 너무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막 소개팅을 할 때도 막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있으면 오히려 내 모습이 잘 나오는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면 갑자기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아, 저 와인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갑자기 막 저는 로맨스 영화만 좋아하는데 저 마블 뭐 빠순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간절하면 자꾸 내 모습을 지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질문과는 상관없는 답변들을 줄줄줄 늘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모습이 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저는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잘 못 주는 것 같아서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압박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회사마다 사람마다 좀 성향은 다르겠지만 압박 질문을 받은 경우에 거의 다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압박 질문을 하는 것도 심사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성의고 노력이기 때문에 마음에 정말 안 들고 뽑을 생각이 없으면 압박 질문을 전 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을 처음 보기 시작할 때는 조금만 이 사람이 공격적이라고 느껴도 되게 주눅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도 더 못하고 나오고 오히려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대한 호감 표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오히려 그런 압박 질문을 받았을 때 더 자신감 있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이 사람이 당황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도 궁금하고 또 정말 좀 짓궂은 질문들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압박 질문 받았을 때 절대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이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저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으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일관성을 꼽고 싶은데 제가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는 저도 막 멋진 말로 자기소개를 막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는 막 똑부러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딱 봐도 조금 막 똑부러지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런 가식적인 말 말고 저는 잘 넘어지고 뭐 길도 잘 못 찾고 잘 막 잃어버리고 이런 허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이걸 좀 커버할 만한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전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방향을 좀 바꿨거든요. 바꾸고 이제 OBS에 그 면접을 보러 가게 됐는데 제가 지원번호 7번인 줄 알고 있었는데 6번이었어요. 그래서 6번 나오세요 했는데 안 갔죠. 난 7번이니까. 근데 이제 6번 윤수빈 씨 나오세요 이랬는데 저 7번인데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래요. 6번이래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나가서 저는 그때 망했다 생각을 하고 이미 되게 긴장을 한 상황에서
그 이제 면접관분이 자 시작하세요 하면 시작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윤수인이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작하면 하세요. 이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자기소개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제가 저는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저는 잘 까먹고 막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런 실수를 했을 때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LCK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딱 이제 이제 윤수희 씨 나가보셔도 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뒤 돌아서면서 꽈당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실수를 해야 합격을 하는 징크스가 있나 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일관성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실수를 계속하니까 얼마나 제가 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더 신뢰가 갔겠어요. 그래서 뭐 실수를 하셔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본인이 하는 이야기와 본인의 말과 행동이 좀 일치가 됐을 때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할 때도 그 면접 답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궤가 있으면 좋겠다. 그걸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면 이미지적으로도 좀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막 좋으면 전 운동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과 하는 이야기들이 일치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이제 주제가 면접과 발성인데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많은 분들에게 한 10분, 15분 만에 발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목소리가 좀 더 듣기 좋은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제가 스피치를 배울 때는요. 면접을 할 때 평소 목소리보다 반톤 낮게, 평소 말투보다 반톤 느리게 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러 오기 전에 이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나 오늘 강의하는데 나 진짜 떨려가지고 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저 강의를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신뢰가 안 가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원래 목소리보다 살짝 낮게 좀 더 느리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높으면 좀 애기 같아 보이고요. 말이 너무 빠르면 좀 경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인의 목소리보다 살짝 낮고 살짝 느리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성만큼 신경 쓰는 게 발음인데요. 발음에 대한 연습도 사실 평소에 많이 해야 좋죠. 발음을 구성하는 게 자음보다는 좀 모음이 커서 모음에 관련된 발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발음에 도움이 되는데 면접을 들어가시기 전에 좀 급하게 내가 입을 풀고 싶다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는데 보통 뭐 혀를 풀고 입술을 풀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아는데 입술이 얼굴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발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도 급하게 하는 어떤 루틴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혀를 한번 풀고요. 이렇게 입술 한번 풀고 그리고 얼굴을 막 풀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인상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입술이 얼굴에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음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큰 일을 할 때는 눈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그 안에 있는 혀, 입술 다 같이 좀 풀리면서 발음이 좋아지고 좀 사람이 편안한 인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내가 좀 발음을 올리고 싶다 할 때는 얼굴 근육을 전체적으로 좀 풀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제 발성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진짜 면접을 앞두고 내가 발성에 대한 정말 고민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저한테 DM이나 메일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번 꼭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저의 면접과 발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네. 기분 좋은 목소리 톤이 솔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 기본적으로 원래 목소리가 낮은 경우도 네. 조금 더 낮게 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낮은 분들은 더 낮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목소리가 살짝 높아서 조금 아기 같은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 드린 말씀이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신 거면 이 정도 톤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면접 준비할 때 솔에 맞춰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왜냐면 저는 일부러 그렇게 좀 톤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이 자꾸 쉬고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톤에 맞추셔야겠지만 꼭 솔에 맞춰야 된다. 이게 뭐 필수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 목소리에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면접 같은 거 가면은 네.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뭐 첫 멘트를 어떤 걸로 하시는지 조금. 아, 저 대학생 때는요. 네. 뭐라고 시작했냐면 튀고 싶어서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간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해주시던 말인데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예의가 바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시작하기 싫어서.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는 100m를 뭐 10초에 뛰는 여자, 뭐 윤수빈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봤는데 결국에 또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냥 진정성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후반에 가서 오히려 좀 많이 합격을 한 자기소개는 그냥 평범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진정성 있게 저를 얘기하고 싶어서 좀 말투나 표정에 변화를 많이 줬던 것 같고요. 내용은 그냥 평범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여기 포스트잇으로 좀 질문을 좀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지를 좀 뽑으면 좀 답변하면서 습관 형태로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면접을 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와서 당황하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임기응변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연습할 수 있나요? 여신수빈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혹시 누구 그런 네. 일단은 저도 되게 당황을 잘 하는 편이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도 이 부분이 면접 준비할 때 제일 어렵긴 했는데요. 사실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더 잘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좀 예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유재석 씨를 많이 봤는데 예능을 보면 진짜 그 드립도 많고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오고 가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좀 적어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저는 직군이 그렇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걸 적다 보면 요런 식의 말을 할 때는 요런 식으로 받아칠 수가 있구나 하는 어떤 공통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순발력이나 임기응변 능력은 좀 예능 같은 걸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그 윤수빈 아나운서께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탑티어 유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 엄청 많이 포변을 했는데 그런가요? 가장 매력이 확실한 롤 챔피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매력이 확실한? 이거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쵸, 매력 있는 그냥 매력 네. 있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매력 있는 저는 아리 이런 거 진짜 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렐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칼리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하고 싶어요. 좀 종횡무진하는 약간 그런 챔피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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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가 질문 주셨나요? 매력적인 챔피언? 어떤 거 하세요? 어떤 챔피언 주챔? 테이퍼 알리스타 같은 거. 알리스타. 티어가 실버 블리스. 비슷한 동네네요. 네, 질문이 또 연결되는 거긴 한데 롤티어 아이언 3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시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이없어. 저는 지금 3인가? 아이언. 근데 네. 원래는 브론즈 1까지도 갔었는데요, 제가.
브론즈 1에 96점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거의 다 뚫으셨네. 근데 거의 이틀 정도 만에 브론즈 4까지 다시 가고 아, 그리고 이제 배치를 다시 봤더니 아이언이. 그렇군요. 혹시 이거 질문 누가 주셨나요? 혹시 티어가? 저 에메랄드. 아! 네, 애매하다. 결투 신청이나? 그럼 좀 진지한 걸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선배로서도 좀 질문할 수 있는 좀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발표에서 긴장을 하는데 긴장 해소법이 있을까요? 저도 진짜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심환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떨리잖아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청심환 먹고 하는 게 좀 도움이 가장 빠르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꼭 면접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취업을 해도 발표를 계속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옛날에 어떤 장도연 님이 어떤 강연에서 하신 얘기인데 다 족밥이다 생각하고 하라고 네, 그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돌려보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내가 짱이다 라는 마인드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당장의 어떤 그런 피드백들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괜히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청심환 같은 거 드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면접을 오래 보다 보면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지신대요. 오. 그래서 혹시 면접 전 목 관리나 말을 많이 하면서 목을 좀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혹시 누구 주셨나요? 저도 물 마시면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 건조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때 이제 보통 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물 마시면 더 건조해져서 꿀 같은 좀 점성 있는 액체를 좀 직전에 먹으면 그게 약간 코팅되는 느낌이 나면서 목이 덜 말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액체 말고 약간 점성 있는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를 먹으면 목이 확실히 덜 마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찬물이랑 뜨거운 물 둘 다 안 되고 미지근한 물이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 직전에는 조금 정성 있는 액체를 드시면 확실히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촉촉한 상태가.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LCK 아나운서 하시면서 가장 재밌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썰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선수들이랑 진짜 안 친해가지고 아예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랑 오히려 친한데 현역 선수들은 아예 말을 잘 안 걸어요. 왜냐면 보통 경기 전이거나 후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제 긴장하고 계시니까 좀 방해하기가 그렇고 후에는 이제 지면 조금 그렇고 또 이기면 바쁘시더라고요.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래서 선수들이랑 진짜 안 친해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또 이렇게 윤기 아나운서 모시고 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경험에서 들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정말 꿀팁 같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끝내고 단체 사진 촬영이랑 이제 사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진짜요? 진짜 해요? 예. 진짜 해요? 네. 감사합니다. 종이로 하기 좀 초라해지는데 아니 제발 종이에 제발 종이에 진짜로요? 아니 왜 핸드폰은 진짜요? 네, 진짜 괜찮습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